네, 중국 대사의 거친 말, 우리 정부의 사실상의 교체 요구를 중국 외교부는 일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하이밍 대사 비판하면서 한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 속셈은 어떤 것일까요? 현재 있는 중국 정법대 문희련 교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 오래 치료하셨죠, 교수님? 네, 네. 예. 이 지금 우리 정부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대해서 상호 존중이 없다. 우리 국민들 불쾌해한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중국이 이번 사안을 대하는 걸 보면요. 그 한국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되, 네, 이 문제가 확대돼서 그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첫째는 이제 그 한국에서 우리 신대사를 부를 때, 에, 가장 높은 수위인 초친이라는 수위로 불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외지연이라고 하는 수위를 낮춰서 정재호 대사를 불렀다는 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대사가 이재명 대표 접견과 한 발언은 그 중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라는 입장은 견지를 하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한국에 있는 정부와 여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맞받아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사안을 대응하는 그 주요 인물을 보면 중국 네, 외교부의 아주사 사장,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 그리고 지금 신대사 세 사람인데요. 네, 모두 네, 국장급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는 실무선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더 그 바로미터로 보는 거는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인데요. 네, 네, 지금까지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절제하고 있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다는 그런 점으로 볼 때 네, 지금 중국의 입장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했으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입장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중국 외교부 이제 그 외교부 대변인 수준에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외교부 대변인의 그 언사는 수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국 언론들 환구시보나 이런 관영 언론들은 뭐 한반도 전쟁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그 원색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국시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신문이기 때문에 네, 한국시보에서 하는 얘기를 전반적인 중국 언론의 얘기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까지 대응 기조를 보면 중국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확전되거나 확장돼서 양국 간의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주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신다는 그 전망이신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네, 양국 관계를 개선시킨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먹고자 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에 한 신도사의 발언이나 그 접견 행위는 중국 측 나름대로 대단히 계산되고 의도된 발언이자 행동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지금 한중 간의 관계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이제 그 난기류에 휩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그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미국과 일본의 압도적인 그 친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미국과 일본의 너무 일변도다. 그래서 중국을 동북아 외교의 그 균형을 깨트려서 중국을 갖다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탈중국을 선언해서 자꾸 그 중국과의 거리를 두려고 한다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그 이제 불만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리고 또 이 한국 얘기를 어떻게 펼쳐나갈까 하는 그 점에서 중국이 전략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만 줄곧 얘기해봐야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정부와 이른바 민간을 분리대응하는 방식. 그래서 네, 정부에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중국의 주장과 입장을 직접
접촉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른바 설득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꾼 차원에서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접견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번 그 사드 때처럼 한한령이라든가 우리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중국은 원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한령 때 그 무차별적인 보복이 한국 내 반중 감정을 급격하게 고조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번의 상황은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민관에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기조가 깔려 있는 거고요. 네, 네. 다만 지금 이 문제를 중국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국 정부가 엉뚱한 문제를 걸어서 자꾸 문제를 비화시킨다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좀 지켜볼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전망대로 이제 그 민간과 정부 차원은 이제 분리해서 대응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그리고 경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한다. 경제는 주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줄곧 해서 그 대중 적자가 15개월 가량 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중국과의 주요 품목, 우리가 수출한 주요 품목 14개 품목이 있는데요. 그 14개 품목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중국이 경쟁력이 제고돼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이 중국의 경쟁력 제고를 하는 것은 중국 제조 2025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제조 2025는 사실상 근 10년 전부터 해왔던 건데 왜 갑자기 현 정권 출범 이후에 그게 갑자기 경쟁력이 제고돼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였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본다면 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고 특히 이번에 신대사가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중 가운데 저한테 가장 귀에 꽂혔던 대목은 뭐냐면요. 양국 간의 지금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네, 그보다는 한국이 탈중국을 선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목은 저는 굉장히 제 귀에 꽂혔는데요. 네, 네, 적어도 그 이야기는 지금 중국 정부 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관계자가, 그러니까 당국자가 양국 간의 그 무역 적자가 이른바 탈중국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첫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그 경제 교류를 어떤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시장 경제에 의해서 잘못된 거고요. 그러나 네, 이제 중국 경제 체제 자체가 국영 기업이 거의 한 40%를 점하고 있는 그래서 중국 경제 전체의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큰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해서 국영 기업을 통한 중국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더 이상의 확전을 그 대규모로 확전을 원치 않는다면은 예컨대 연내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점은 바로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네, 류진송 아주사 사장을 한국에 보내서 이른바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사불가론이라는 것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면 중국의 협력은 없다. 네,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에 너무 일변도의 외교를 하면 중국의 협력은 기대하지 마라. 세 번째는 현재처럼 한중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고위급 교류는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른바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주도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네 가지인데요. 네, 네, 이 세 번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이렇게 긴장되면 고위급 교류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 부분을 보면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상황을 확전시키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중국이 적극 나서서 한중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방한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네, 노력은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등치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모든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가 일단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한중 관계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 그 단어가 상호주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 같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같은 곳에서 유엔 안보리에서조차 중국이 북한을 이제 옹호하는 것, 비호하는 것, 이건 제 역할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제 그 점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치 않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는 걸 결단코 반대를 하고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서로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중국이 직접 나서서 이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중 관계가 너무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돕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다 하니까 결국은 중국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처한 딜레마인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반대한다. 그래서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 같고요. 만일 상황이 바뀌면 또 중국도 아마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제 머무르셨고 중국인들과도 이제 교류를 많이 하실 텐데 교수님이 주변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중국인들 또 뭐 중국의 지도층도 그렇고요. 한국에 대한 정서나 분위기나 뭐 감정이나 이런 건 요즘 어떻습니까? 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싸늘해졌죠. 그러니까 네, 왜 한국이 중국을 그렇게 소원하게 하고 멀리하면서 적대시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특히 어떤 분들은 한, 한국 정부 하는 걸 보면 마치 중국을 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물론 자신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과 정서적인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느낌적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건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전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고 혹시 그게 정권 교체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이제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네네. 현지에서의 그 분위기, 중국인들은 이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중국 정법대 문희련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